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그죠? 예, 따뜻합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차가운데요. 예, 감기 조심하시는 감기. 자, 뭐 아직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이. 자, 오늘 우리가 218페이지 할 차례예요. 물건 변동. 자, 항상 권리는 변동합니다. 권리는 물건의 변동. 변동은 이제 세 가지죠. 물건이 먼저 이제 발생을 하고 권리는 항상 발생,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이렇게 되죠. 발생, 변경, 소멸. 이제 발생을 이제 취득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취득이죠. 그리고 소멸은 상실. 그래서 득실 변경이라고 돼. 득실 변경. 득실 변경. 그럼 거기 이제 우리 교재의 의의가 그렇게 돼 있죠. 1. 물건 변동의 의의는 물건의 변동이란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물건의 주체,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득실 변경이 됩니다. 득은 취득을 줄임말이고요. 실은 상실을 줄임말이고 변경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 차후에 갈 거고 그 정도 의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번 내려오면 3번에 물건의 변동의 원인.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득실 변경의 원인. 물건의 변동의 원인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인. 오른쪽 보면 1번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 자, 법률 행위. 우리 총칙에도 계속 배웠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경. 법률 행위는 필수적으로 뭐가 포함돼야 되죠? 의사 표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포함된 물건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 뭐 대표적인 애가 이제 갑이 이 가옥의 소유자인데 을이 이 물건을 샀다. 자, 매매했다. 자, 그럼 이 매수인이 이제 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했으니까 공시황부인 등기를 해야죠. 자, 이걸 오늘 배울 거 186조. 186조. 자,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법률 행위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즉,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이 국회가 만든 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물건이 변동하는 거죠. 이건 이미 법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했으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186조, 187조. 결국은 물건은 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이냐, 규정의 물건 변동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법률의 물건 변동 뭐 해야 된다? 등기하의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하고 등기부와 관련되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여기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186, 187 조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 관련 부록 보세요. 644페이지인가요? 646. 제 186조 조문집 한번 보세요. 자, 조문집 찾았습니까?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나왔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득실 변경 나오죠? 득실 변경. 그 득은 뭘 줄임말이라 그랬죠? 취득. 실은 상실, 변경, 합하면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득실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자, 이와 같이 자,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소유권 이전 등기 해왔잖아요. 현재 소유자가 갑인데, 자, 이거 이제 을이 샀다. 그럼 을 앞으로 이제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이 법률행위 한 날짜가 등기 원인이죠. 2018년 1월 1일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 이렇게 이제 딱 등기를 했을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만약에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지역권이라면 지역권 이렇게 등기법 시간에 배우죠. 근데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 규정에 의해서 이미 물건이 변동했으니까 원칙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상속. 상속은 우리 민법 천조에 의해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물건이 이미 변동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죠. 여기 187조 갑니다. 187조 보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 자, 상속, 고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뭘 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물건을 끌고 나가는 두 가지 원인이 법률행위냐 법률의 규정.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칙에서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나 계약이나 합동행위를 했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나 계약이나 합동행위가 아닌 이 법률의 규정,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배우는 게 이제 물권법이 사실. 자, 그럼 오른쪽에 와서 1. 법률행위나 물권 변동 뭐 해야 된다? 등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고 차후에 정리합니다. 자, 그럼 쭉 지나가세요. 공시방법은 필요 없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222쪽으로 갑니다. 중간에 필요 없습니다. 뭐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 부동산 물건의 변동. 바로 관련 주문 조금 전에 봤던 186조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덕실 변경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법률행위는 변동의 원칙은 186조고 2번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권리. 요게 이제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소유권. 소유권은 어느 구에 등기한다 그랬죠? 갑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그리고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채권 담보권, 임차권 등은 을구에 등기합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옆으로 빼가지고요. 자, 등기 못하는 것. 물건이지만 등기할 수 없는 것.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점유권. 등기를 못합니다. 점유권은 부동산도 점유가 공시방법이고 동산도 점유예요. 그 다음에 거기 빠져있는 게 같이 적어보세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간섭상 물건이지만 등기 못합니다. 그리고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도 등기를 못하고 다음에 유치권을 등기를 못하죠. 유치권. 그리고 질권 중에서 동산질권은 등기를 못합니다. 객체가 동산이니까 권리질권은 등기하지만.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린관계에서 주의토지통행권 있죠. 주의토지통행권. 자, 이런 것은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건이지만 등기할 수 없는 게 점유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유치권, 동산질권.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합니다. 이 등기법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 3번에 이제 부동산 등기의 의 정도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배웠던 거죠. 부동산 물건 변동을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부인 보조기억장치, 즉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에 전산정보처리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에는 이제 등기는 기재한다 그랬죠. 기재. 전산에서 이제 기록으로 바뀌게 되죠. 기재, 기록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이제 가로열고 2번에 부동산 등기의 기능은 1. 제목만 기억하세요. 공시 제도입니다. 부동산 물건을 공시는 남한테 알리는 걸 공시라 그래요. 소유자가 홍길동이라고 공시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2번에 물건 변경 성립 요건으로 등기. 그 성립 요건 이퀄 효력 요건이라고 돼요. 성립 요건 이퀄 효력 요건이죠. 요게 이제 186조죠. 186조. 아까 했죠. 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뭐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라 그래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 3번 대항요건으로 등기. 근데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은 대항요건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정도 2번. 부동산에 대한 환매 특약도 대항요건이죠. 환매 특약, 신탁 등기, 임차권 등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의 등기입니다. 다음 4번의 처분요건의 등기는 187조 단서입니다. 187조 단서. 자, 단서라는 것은 조문에다가 이렇게 첫 문제 나오고 그러나 다음을 우리가 이걸 뭐 그러나 다만 이런 것을 단서라 그래요. 단서. 이 단서는 예외죠. 자, 186조 아까 봤지만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행위 전 물건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 그게 처분 요건입니다. 그 1번 읽어보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처분 요건을 등기라 그래요. 자, 처분 요건을 등기하면 잠깐 한번 볼까요? 처분 요건으로. 자, 등기부 갑구에 현재 소유자가 갑이라고 하죠. 자, 이 건물의 갑입니다. 갑구에. 근데 갑이 사망했어요. 자, 사망을 하는 순간, 자, 상속인이 갑탓이라고 하죠. 갑탓이. 사망 딱 순간에 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사망. 이게 상속이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사망은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다시가 이제 소유자가 된 거예요. 사망한 때. 사망을 만약에 1월 5일 날 5시 07분에 사망했다. 1월 5시 07분에 갑다시가 상속이 된 거, 소유자. 근데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187조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 상속인이 그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만약에 매매나 정여나 교환이나 이런 걸로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를 먼저 하고 처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처분할 상속 등기하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원이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갑다시 이렇게 등기한 다음에 이 처분 등기를 해야죠. 그다음 여기다 3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매매 소유자를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처분 요건으로 등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2번이야. 맨 위에 물건 변동에 무슨 요건을 등기라고요?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등기. 이게 원칙이죠. 186조. 3번의 대항 요건하고 4번의 처분 요건은 예외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등기되어야 할 물건 변동 효력. 이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등기부 시간에 배우는데, 자, 그럼 다음 개념 가보죠. 개념 정도만 하나 기억하죠. 자, 맨 위에 2번에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나오는 권리 변동. 이걸 등기부 시간에 배웠죠. 자, 1. 설정이라는 개념은 소유권 이외의 자, 권리를 새로 만드는 걸 설정이라 그러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 그리고 2번에 보존은 어디만 있다 그랬죠? 소유권을 처음 등기하는 걸 보존 등기라 그럽니다. 3번에 이전은 주체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걸 이전이라 그러고. 4번에 변경 경정은 뭐죠?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걸 시정하는 등기가
일부 변경 경정이죠. 변경은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 변경하는 거.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 민법에서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자, 처분을 못하게 하는 등기죠. 대표적인 애가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정의죠. 자, 소멸이라는 것은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것은 민법에서 안 나와요. 등기부에 나오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3번.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거기 옆에 적으세요. 187조입니다. 187조는 원칙은 등기 안 해도 되죠. 등기를 안 해도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밑에 2번에 상속 가로 열고 합병 가로 닫고로 가죠. 자,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라 그래요. 회사가 죽으면 합병이라 그럽니다. 이건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죠. 일단 상속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죠? 사망한 때. 그것만 기억하세요. 언제 물건이 변동하고? 사망한 때입니다. 자,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이라고 그래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물건이 변동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3번의 공용징수는 강제로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공용징수를 수용이라고 그러죠. 수용에 의한 물건 변동은 언제 변동한다?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개시일 같은 말 수용 기일에 물건이 변동합니다. 다음 장 갑니다. 나중에 등기법 배우면 쉬워요. 4번에 판결. 판결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 표시하고. 판결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 하나입니다. 자, 판결은 내용에 따라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로 나누는데, 자, 줄 한 거 나가보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자, 형성 판결은 그 두 개만 좀 적으세요. 예. 형성 판결, 예. 대표적인 애가 공유물 분할 판결 가장 많이 출제하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리고 채권자 취소 판결, 채권자 취소 판결. 판결이 확정된 때 물건이 변동합니다. 판결은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물건이 변동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두 개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채권자 취소 판결.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판결에 의한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형성 판결이 만 때 확정된 때입니다. 다음 5번 경매로 갑니다. 자, 경매는 국가에서는 공경매를 의미합니다. 그 두 번째 줄 언제 물건이 변동하느냐?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입니다. 매수인 경락인이 매각대금 동의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한글로 쓰면 다 낸 때입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물건이 변동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와서요. 맨 위에 참고 나오죠. 일단 중요 표시만 해놓으세요. 아직은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는 암기가 좀 돼야 됩니다. 한 4월 가면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1번 대표적인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건물 신축자가 건물이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신축만 하면 소유권 취득했어요. 다음 2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도 매립을 한 사람이 원시 취득합니다. 다음 4번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 소멸. 자, 존속기간 만료도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등기 안 해도 용익물권이 소멸합니다. 다음에 우리 전번에 배웠던 10번이죠. 원인행위 그러면 매매, 정의어 등입니다. 매매나 정의어 등이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건 복귀 이퀄해서 당연 복귀설이라고 적어요. 무슨 복귀설? 당연 매도인에게 복귀했으니까 말소 안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물건이 매도인 가격에 복귀합니다. 12번의 법정 지상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은 줄임말이 법정이야. 법정 그러면 등기하는 됩니다. 법정 지상권 취득. 그 밑에 확인 학습 한번 볼까요? 한번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는 뭐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잘 봐야 돼요. 부정어가 두 개잖아요. 없이 하고 아닌 것은, 부정어가 두 개 나오면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문제를 몰라가지고 또 틀리고 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없이 아닌 것은 부정어가 두 개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건물 신축자는 등기 안 해도 되죠. 미등기 무가 건물도 소유권자 있어요. 다음 2. 분묘기지권 취득. 이거죠. 분묘기지권은 아예 등기를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이 공시방법이에요. 3번 상속 나왔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사망한 때죠. 등기 안 합니다. 4번 법정 나왔네. 법정 저당권 취득도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합니다. 답은 5번인데 워낙 많이 출제해요.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나 지상권 취득이나 지역권 취득은 요거는 245조에 의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대개 20년간 남의 땅에 농사 지면 소유권 취득하는 걸 점유시효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245조 조문화 확인하러 가죠. 아직 안 배웠지만 245조 우리 부록 651페이지네요. 저 뒤에 651페이지에 찾았어요? 245조고 제1항입니다. 그 1항이 이제 점유시효 취득이라고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년간 시작. 뭐 함으로써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도 시효 취득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은 245조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답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4번 내려와서 이제 등기의 효력. 효력은 제목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는 공시부에서 출제하니까 민부에서는 그렇게 뭐 깊이는 출제를 안 해요. 제목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등기는 1번에 일반 등기 같은 말 본등기의 효력입니다. 자, 본등기가 이제 186조 등기를 본등기 또는 종국등기라고 그래요. 자, 등기하면 1번 물권 변동 효력이 가장 중요하죠. 등기한 때 물건이 변동합니다. 자, 1. 기억의 보죠. 물권 변동은 땡땡. 물권 변동에 관해 그 형식주의가 바로 성립요건주의입니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물건이 변동하니까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물권행위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는 줄거 보죠.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법 시간에 배웠죠.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는 무슨 번호에 따라 등기하죠? 접수 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때 접수한 때 물건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물건 변동의 효력, 가장 중요한 효력이에요. 자, 2번 대항력, 잠깐 했죠?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 그럽니다. 되게 니은이었죠. 아까 봤죠? 환매 특약 등기도 대항력, 신탁 등기, 임차권 등기, 채권 담보권 등기 등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순위 확정력. 순위 딱 확정력. 니은의 등기선우죠. 등기선우. 자,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하고 3순위가 2순위가 3순위 우선, 이걸 순위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자, 순위 확정력 니은에 땡땡. 순위가 확정된 등기 순위는, 자, 주란 거 보죠. 같은 구, 갑구와 갑구, 얼구 같은 구, 같은 구에 한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등기 전후에 의하면, 즉 무슨 번호야죠? 순위 번호에 의하면, 순위 번호. 순위 번호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하고 2순위가 3순위보다 우선합니다. 다른 구는 갑과 얼구, 구가 다른 구간의 등기 순위는 무슨 번호에 의하죠? 접수 번호에 의합니다. 접수 번호. 다음 4번은 이제 권리의 추정적 효력. 자, 추정되는 것은 일단 추정적 효력을 줄여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자, 추정력은, 자, 권리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추정력. 자,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저당권자 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을이 정당한 저당권자로 추측되는 걸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추정력은 10중 8구입니다. 10개 중에 8, 90%는 옳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입증 책임 면제 없다는 거죠. 소송에서 항상 증명을, 입증 같으면 증명을 해야 이기는데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안 해도 돼요. 증명 안 해도 되니까 승소할 확률이 8, 90%가 넘다는 거죠. 추정력은, 자, 추정력은 권리 추정력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B에서 B. 자, 추정력은 민법의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 판례, 통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세 번째로 예컨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전 등기 명인이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고, 심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의 같은 말 담보물권의 존재와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이 없어요. C 가장 중요한 말 나오네요. 입증 책임은 오히려 거꾸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만약 현재 소유자 갑, 이 소유자 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을이 소유자라고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을은 자기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추정돼.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 소유자 갑이다. 진정 소유자 갑이라면 이걸 말소할 때 이 사람이 추정되고 있으니까 상대방인 갑이 을의 무효를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못하면 말소를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추정되게 됩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와서 B입니다. B,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가등기입니다. 일단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등기의 경우 추정력은 본등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본등기에만 추정력이 있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중복 같은 말입니다. 이중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동일인 명의의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선등기 앞 등기에만 추정이 인정되고 후 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이중 보존 등기는 이런 얘기예요. 원래 한 개의 부동산에는 등기는 몇 개 있어야 되죠? 한 개가 있어야죠. 일물 일권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잖아요. 이게 이제 100번지 땅입니다. 100번지 땅에 1990년도에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고, 그러면 한 개의 부동산에 소유권이 한 개가 되어야 되는데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92년도에 또 소유자가 갑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명의인이 같죠? 한 개의 부동산에는 소유권이 몇 개가 돼야 돼요? 한 개만 돼야 되니까 먼저 선순위 요게 유효고 92년도 후순위가 이게 뭐이란 말이야. 그래, 이 두 번째 이중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죠. 앞에 보존 등기만 추정력이 있고 뒤에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갑과 을구만 추정력이 있고 어디는 추정력이 없다고?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자, 추정력은 권리 등기만 추정력이 있습니다.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 세 가지 바로 정리해버리죠. 가등기하고 이중보전 등기에서 후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일단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마치고 다음 어디로 왔냐면 231페이지 맨 이 가등기의 효력가입니다. 자, 가등기. 가등기 일단 뭐가 없다고 그랬죠? 적으세요.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가등기는 조금만 일단 설명을 하고 가죠. 자, 가등기는 예비 등기입니다. 임시로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는 예비로 해놓는 거예요. 예비 등기로 이 가등기 자체는 아직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등기를. 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매수인 앞으로 본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근데 매매를 한 게 아니고 매매 예약만 했어요. 매매 예약만. 매매 예약만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못하고 나중에 임시적으로 해놓은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합니다. 자, 가등기를 한번 해보죠. 가등기는 등기부에서는 매년 한 문제 나오고요. 민부에서는 한 2년에 한 문제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구의 가등기 한번 해봅니다. 현재 소유자가 이 을과 이제 만약에 2월 1일 날 매매 예약했다고 하죠. 매매가 예약입니다. 그럼 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매수인 될 사람이고 이 사람 나중에 매도인 될 사람. 예약만 해놨어요. 을은 이제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가집니다. 형성권은 채측기간이 10년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자, 가등기를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이러면 본등기인데 예약만 있으니까 아직 본등기를 못하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 을. 과거에는 여기다 이렇게 여백을 남겨뒀었어요. 조기 등기부는. 지금은 이렇게 여백을 남겨두지 않고 전산 등기부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아직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직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누가 아직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이 건물이라고 하죠.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자기 소유자니까 여기 2순위로 2월 1일 날 가등기 했다고 하죠. 2월 1일 날.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4월 1일 날 팔았어요. 병에게. 매매.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이니까 병 앞으로 3순위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3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 이렇게 하면 병이 소유자죠. 소유자예요. 이 사람은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내가 가등기 해놨는데 너 왜 본등기 하냐?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약 완결권 행사합니다. 자, 그래 10년 이내에 을이 병 갑보고 한 12월 1일 날 예약 완결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매매라는 본 매매가 성립해요. 12월 1일 날. 본 매매가 성립하니까 여기다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사순위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을이죠? 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그래요. 일단 가등기 자체는 아직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가등기 본등기죠? 소유자 을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12월 1일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12월 만에 한 5일 날 등기했다. 요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 순위로. 그러면 등기는 12월 5일 날 했어요. 얘는 등기를 뭐 4월 1일 날 했다고 하죠. 등기는 얘가 늦게 했지만 순위가 몇 순위예요?
2순위잖아. 아까 했지만 같은 구 사이에는 무슨 순위야 한다? 접수 보내기하죠. 그러면 2순위가 빨라요? 3순위가 빨라요? 2순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부동산에 3순위, 3순위 본등기하고 2순위 본등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직권 말소당합니다. 이걸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죠. 이게 바로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고 그래요.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는 순위가 2순위로 보존된다. 즉 순위 소급표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가등기 효력. 일반적으로 자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물건 변동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 제한 효력도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자 을이라고 놓고 을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가등기 의무자 갑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가 없다. 아직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2번 중요 표시 이제 순위 보전의 효력 가로 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 보전의 효력이 발생해요. 순위 보전의 효력 같은 말 뭐라고요? 순위 소급표입니다. 4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소급한다는 거죠. 줄거져 있죠. 가등기를 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4순위가 아니라 2순위에 의한다. 그래서 요 3순위 등기를 중간 처분 등기라 그래요. 자, 중간 처분 등기라는 뜻은 요 가등기가 2순위였어요. 2순위. 이 가등기하고 본등기, 가등기는 2월 1일 날 했고 본등기는 12월 5일 날 했고 요거는 4월 달에 했죠. 중간에 있는 거죠. 요거는 직권 말소합니다. 중간 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간다.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병의 권리 등기는 제3자 병의 권리 등기가 바로 중간 처분 등기는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2순위로 하면 본등기의 물건의 절대효력 때문에 이 법이 등기법입니다. 앞에다가 등기가 빠져있네. 등기법 제29조 29조입니다. 호가 아니고 이게 각하사유야. 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본등기 권리자에 대한 관계소를 이름으로 등기법 몇 조는 필요 없고 등기관이 줄거세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를 가등기의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 그럽니다. 자, 가등기는 일단 정리한다. 가등기 자체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전 가등기 의무자인 갑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을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2순위의 소유자 을이라고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 보전의 효력에 의해서 이 중간 처분을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걸 순위 보전의 효력 또는 순위 소급적 효력이라고 그래. 순위만 보존돼. 자, 그 정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 5번에 중간 생략 등기도 좀 중요 표시를 하고 중간 생략 등기도 한 3년 정도에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 옆에 땡땡 적으세요. 요거는 처벌하고 있어요.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이니까 처벌은 받아요. 사망 일반이죠.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처벌은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은 받지 마죠. 유효해요. 자, 예를 들고 가보죠. 갑이 을과 매매했어요. 자, 매매가 이제 등기 원인이죠. 매매를 했으면 등기 원인이 있으면 요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연등기를 해야죠. 그럼 을이 또 병에게 매매했다. 매매 계약을 했으면 법률행위 했으니까 186조로 등기 이렇게 돼야죠. 법률행위 등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중간자 을을 빼먹고 막바로 이렇게 등기하는 것을 중간자를 빼먹었다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럽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취득세 떼먹잖아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와 같이 탈세하기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고 있죠. 처벌이 사망이 일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맞지만 이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그러죠? 단속 규정이라고 그러죠. 단속 규정 맞네 말 무슨 규정이 아니다? 효력 규정이 아니다. 효력 규정은 무효가 되니까.
자, 단 조건을 조심할 게 요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돼요. 유효. 이것도 유효해야죠. 이게 유효해야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합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요 세 사람의 합의 조건이죠. 합의 조건부 유효입니다. 합의 조건부. 합의 조건. 세 사람의 중간생략 합의 조건부 유효입니다. 자, 만약에 첫째, 합의를 안 했다면, 자, 갑과 을이 중간생략 합의를 안 했다면, 자, 병은 을을 대위해야죠. 을을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 요렇게 을을 대위해서 요렇게 대위 등기한 다음에 채권자 대위 등기한 다음에 순차로 이전 등기를 해요. 이때는 취득노스 다 내야죠. 이렇게 합의가 없으면 채권자 대위 신청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게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기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유효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나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자,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어느 구역에서는 무효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이 거래마다 허가증 첨부해서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4개를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읽어보죠.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부동산 물건이자 최초 양도인 갑입니다. 최초로 팔아먹은 사람 양도인 갑으로부터 전전해서 이전된 경우 그 중간 취득자 을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직접 최후 양수인 병에게 이전하는 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럽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보죠. 그 맨 위에 2번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제는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판례 규정 나옵니다. 판례 태도. 판례에 따르면 동법이, 즉 특별조치법이 순차 매도한 당사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민법상 효력까지 무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심표 동법의 규정 내용을 무슨 규정으로 본다? 단속 규정으로 보면서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긍정 인정합니다. 짧게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하는데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 유효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에는 토지허가구역은 무효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면 판례에 따르면 법 이름 몰라도 좋아요. 판례에 따르면 국계법상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당사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무효로 보아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어느 구역만 무효라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는 아예 무효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판례에서 판례 학습 1번 보죠. 1번 부동산 양도 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 있어야죠. 관계 당사자 갑, 을, 병 전원의 의사 없이 즉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 갑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 갑과 최종 양수인 병 사이에도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음이 요구된다. 결국 세 사람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입니다. 근데 어느 구역에서는 무효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무효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4번 갑니다. 자, 이거예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유효입니다. 4번 판례 보죠. 맨 위에 판례. 중간 생략 등기 절차에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졌죠? 기등기가 됐어요. 그 관계 계약 당사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돼 이행되는 있어요. 요거죠? 적법한 원인행위가 요겁니다. 적법 매매가 유효하다는 거죠. 적법한 매매가 성립돼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유효하다 이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 3번에 등기 청구권 행사의 요건. 여기서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였죠. 자, 중간 생략에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가능합니다. 저런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없다면 자, 병은 을을 대위에서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합의가 있다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대위 이전 등기 한다. 그걸 보러 가죠. 1. 저는 합의가 있다면. 판례는 최종 매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려면 중간자 을을 포함한 전원의 합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겁니다.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중간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잘라주고 만일 잘라주고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원 합의가 없다면 합의가 없으면 대위 등기해야 돼요. 합의가 없다면 최종 매수인 병은 중간 매수인 을을 뭐하여 채권자 대위하여 대위 등기한 다음에 자기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세 사람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병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합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 청구를 못하고 병은 누구를 대하여 중간자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한 다음에 순차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조금 전에 설명한 거네요. 합의 없이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말소 등기 여부 X입니다. 할 수가 없다.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 전원 합의 없이 이미 최종 매수인 병에게로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것이 관계 당사자 갑을건 간에 적법한 원인행위, 그죠? 적법한 원인행위가 매매가 있었고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말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마치고 다음 등기 청구권이 나오네요. 네, 등기 청구권은 조금 쉬었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